셀트리온 헬스케어 직판 효과, 실제 수익성 얼마나 개선되나 차기 주도주는 바이오주.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2.16%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5.41%, 제약은 플러스 4.42% 상승세를 보입니다. 오늘은 세 종목 가운데서 헬스케어가 가장 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저께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저께 몸통이 큰 음봉이잖아요. 이 음봉의 몸통을 오늘 양봉으로서 다 메워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봉상으로 볼 때는요, 힘이 강하게 발휘된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앞으로 바이오주가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이죠. 월요일날 나온 DB금융투자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바이오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시장에서 코스피와 의약품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난 2월 달을 기점으로 보시게 되면 의약품 지수는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최근까지 7월 31일 날 자료니까요, 코스피 지수와의 괴리가 더 커진 것이잖아요. 지수는 올라갔는데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계속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시장하고 반대로 갔다.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코스닥 지수와는 계속적으로 더 많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나오잖아요. 제약 바이오 쪽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5월 달부터 이제부터는 제약 바이오주다 이래가지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는 반등을 하고, 하반기에는 바이오 쪽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찍부터 나왔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2차 전지라든가 AI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바이오주는 7월 말까지도 안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바이오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대할 만한 실질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R&D 성과, 여기서 뭐냐면 신약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가능성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바이오 섹터 내에서 반등 신호로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엠시마에서 시잖아요. 이게 신약 개발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유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두 종목을 보면서 이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탑픽으로 제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가 차기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반등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기대감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가는 좋지 않았고요. 특히 최근에는 2분기 실적마저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요, 시장에서 실망을 했잖아요. 두 가지 핵심은 미국의 PBM 등재하고 합병인데요, 미국의 PBM 등재 문제는 조만간 확정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합병은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 가운데서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는 역시 합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합병 문제는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ESG 관점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의 내부 거래잖아요. 이로 인해서 실적 성장은 당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DB금융투자에서는요, 지금 바이오주들이 자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합병에 대한 재료가 본격화가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파급을 하면서 바이오주들이 자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술력입니다. 특허 만료 후에 퍼스트 무브가 되기 위한 기술력이잖아요.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요, 생산 경쟁력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들은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수익성을 계속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쪽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야기죠. 수율 개선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1시간에 공장을 돌린다 하더라도 분량이 없으면서 또한 생산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생산 공정 과정에서의 개선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생산 역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캐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즉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생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CMO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마케팅과 판매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판매 수수료를 내재화할 수 있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생각된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국은 직접 판매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판매 수수료를 외부로 딴 데 주지 말고 내재화, 직접 해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직판을 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이오 시밀러 산업 자체가 과거하고는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졌단 말이죠. 경쟁력이 갖춰야 된다. 그 네 가지 경쟁력 상당히 중요하다. 셀트리온 그룹의 약점이 마케팅 판매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스타트 출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은 3년 정도 지나야 최고의 피크가 나옵니다. 매출액이.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돈이 돼야 되잖아요. 수익성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셀트리온한테 닥친 문제가 미국에서의 램시마잖아요. 램시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지키면서 또한 수익성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할 때 생산 수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그룹의 판매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사실 셀트리온은 생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즉 매출 원가라든가 비용 그리고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간접 판매를 하든 직접 판매를 하든 차이가 없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접 판매를 할 때는요, 이와 같이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실제 판매는 램시마의 경우는 파이자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헬스케어한테 남는 것, 떨어지는 이익 구조를 보시면요,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판매회사, 간접 판매회사들은 이익을 15%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생산을 하면서 35%를 가져가죠. 그런데 헬스케어는 달랑 10%밖에 못 가져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게 되면 획기적으로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그대로 있지만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판매사로 가는 수수료 부분의 15%, 이 부분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대신에 비용은 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22% 정도의 이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10% 이익 구조에서 22%가 되니까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한 초기 직판에 따른 비용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구도로 바뀌는 가운데서 합병을 하게 되면요, 이익 구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 비용 쪽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전망하기는 좀 어렵긴 한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직접 판매에 따른 효과는요, 이익 구조 측면에서는 2배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도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요,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구도인데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10%대에 계속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직판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영업이익률이 조금 증가하잖아요. 또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은요, 나중에 합병을 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온 램시마, 그 다음에 트룩시마, 이렇게 두 개는요 퍼스트 무브였습니다. 그러나 허즈마는 퍼스트 무브가 아니었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역시 퍼스트 무브가 아니었습니다. 베거젤마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램시마의 서신은 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전부 다 직판 체계로 바꾼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유럽의 램시마의 파트너사인 화이자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같이 가면서 가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램시마는 화이자, 트룩시마와 허즈마는 테바가 간접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갑니다. 간접 판매는 간접 판매로 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직접 판매도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베그젤마 그리고 유플라이마, 램시마의 서신은 단독으로 헬스케어가 직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마케팅과 판매 역량인데요. 물론 시간은 걸리죠. 그러나 그 시간을 얼만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09억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들은 1억의 매도인데요. 어저께 음봉에 이어서 오늘은 양봉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을 했던 움직임이죠. 또한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162억의 매수, 기관들도 162억의 매수입니다. 헬스케어가 오늘 5% 이상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세 종목 가운데서 가장 센 모습이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가 가벼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제약이 가장 가볍지만 제약은 제약대로 따로 또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외국인들이 132억의 매수, 기관들은 13억의 매수 우인데요. 제약은 상대적으로 안 떨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8월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이잖아요. 이 재료가 지금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또한 합병 이사회의 결의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구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7월 달에 셀트리온만 음봉이었지만요, 8월 달은 의외로 양봉의 몸통이 조금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